한 60대 가정주부가 택배 일을 나섭니다. 그녀는 올해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택배를 한다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하고 잘못 살았나. 지난 2일 서울의 한 세무서. 납세자들의 민원이 쏟아집니다. 27평 아파트가 무슨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아니 왜 제가 내야지 돼요. 그럼 집값이 내려가면 물어줄 거야? 진짜 불합리하다고. 당초 취지가 변질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설계에 참여했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언입니다. 사실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17년째 혼란에 빠진 종부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지세액도 약 4조 원대로 5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했는데요.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니라 징벌적인 세금이 됐다며 일부 납세자들은 조세 저항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60대 한옥자 씨. 최근 종부세에 대한 충격으로 병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힘들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약을 먹어가면서. 1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대학생 딸을 키우는 그녀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도 한 100만 원 넘게 내시나요? 넓잖아요. 그거다가 종부세다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웬만한 서민집을 감당이 힘든 돈이에요, 이게. 그런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올해 한 씨가 고지받은 종부세액은 400여만 원. 한 씨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 건 1억 5천만 원을 주고 분양받은 6평짜리 오피스텔 때문입니다. 제가 목동 아파트 27평을 30년 남지 한 집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 집이 좁아서 애들하고 살기가 좁아서 이걸 집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우선 애가 지금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막둥이가 좁은 집을 좀 감수하면서 학자금으로 애 등록금에도 좀 보태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걸 분양을 받았어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1인 2주택자가 되었고 과세 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했겠어요? 그래 등록금은커녕 배보다 배꼽이 커요. 내가 내 돈 주고 사갖고 왜 이 세금을 이렇게 내놔야 됩니까? 나는 내 자식 공부시키려고 쌓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세금을 두들겨 맞고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게 무슨 내가 부자라고 무슨 부자예요 제가. 부자 아니에요. 그녀는 현재 세금 마련을 위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이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가서 하고 있어요 오후에. 제가 뭐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해갖고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세금. 한 씨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구지독세 가져오셨어요? 예. 이게 300만 원은 이번에 무조건 납부하셔야 되고. 이 300만 원 이번에 납부해야 된다고요? 네, 300만 원이에요. 그게 기준이.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유예는 힘들다는 직원의 말에 낙심하고 돌아섭니다. 이거 어떡하냐요. 지난 1일 취재진은 한 50대 직장인 김정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한 20평대 아파트에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3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오른 세금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에는 35만 1,720원이었어요, 이게. 네. 그랬다가 2020년에 여기 합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58만 7,440원이었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뭐 종부세 강화한다 그래갖고 이게 351만 6,810원.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인가 그거를 60%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러고 전에처럼 그냥 했으면 이게 700, 800이 되고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 김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채.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채는 90대 노부모와 장애가 있는 동생이 거주하고 있고 또 한 채는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기 노원구 옛날에 변두리 때 30년 전에 집을 샀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되니까 집사람 만나갖고 결혼을 했는데 방 2개짜리에서 어떻게 9식구가 살아요. 그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하는 집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고 제 소득이 거기에 맞춰갖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제 소득은 그냥 항상 그대로예요. 도저히 세금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단지 집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너는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설상가상으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까지 쉬고 있는 김 씨. 세금 낼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게 내몰 수가 있는가 사람을. 이게 과연 정당한 세금이냐. 김 씨는 종부세 부담에 자신이 사는 집이라도 팔고 전세라도 가려고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집을 처분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왔는데 지금 시세나 지금 어디 가게? 여기 주공 예 가격이 많이 내렸죠. 어떻습니까? 많이 내렸고 또 음. 많이 내렸어도 또 팔리지가 않고 너무 안 나가니까 아예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 거래 자체가. 그렇다면 종부세 납부 현장은 어떨까? 지난 2일 서울의 한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작년 안 나오는데 왜 오늘 50년 넘게 지금 부과됐는데 지금 노인분들 80대셨는데 지금 엄청 충격을 받으셨어요. 곳곳에선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7평 아파트가 무슨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한 채 있으신데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 제가 내야지 돼요? 뭐가 저기라고. 이게 웃기는 게 그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과세가 표가 올라서 그랬다며. 그럼 집값이 내려가면 물어줄 거야? 말도 안 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약 120만 명. 2017년 33만 명에 불과했던 납세자가 5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 초까지 집값이 급등했던 금천구, 구로구, 그리고 노원구와 중랑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5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 노도강이나 기타 다른 서울의 다른 구들 같은 경우에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막 넘긴 집들이 조금 대거 기존에는 아니었다가 대상이 되기 시작한 납세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비강남 지역의 납세자들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소득이 낮아서 또 소득이 부족해서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취급이 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월세를 받아갖고 생활하기 바쁜데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올해 유독 종부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큰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 원 이하 납세자가 30%나 된다는 점입니다. 은능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맞는 부담이거든요. 이 과세 원칙에서.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보유 그 자체만으로 이제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산을 비싼 걸 들고 있다고 해서 이제 소득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퇴직한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비싼 걸 들고 있어도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평범한 근로자나 가정주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은 집을 팔거나 빚을 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종부세가 현재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그리고 1%의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알아봤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40년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는 김정혜 씨. 어렵게 해서 빚으로 다 산 건데 세금이 이렇게 폭탄이 종부세가 나오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작년에는 내고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세무사가 이제 추천을 해주던가요? 그렇게 하면 좀 아낄 수 있다고. 부동산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게 했어요. 1가구 2주택이면 합산되기 때문에 부부가 그 방법이 제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낫다고요. 나이 70대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워낙 대책이 없잖아요. 대출도 안 되지요. 대출 받아도 이자를 또 넣을 수도 없죠. 오죽했으면 빨간 거 남김에 하겠어요. 판사가 종부세 부담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안 하셨으면은 네. 대략 종부세 한 어느 정도 남편분하고 합산하면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작년 계산으로 안 했다면 한 6, 7천만 원. 이들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종부세는 부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 세금은 2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는 없었을까?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다 대출로 샀기 때문에 그거는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요. 지금 뭐 거래되지도 않고요. 반값에 팔아도 전세금도 못 빼주고요. 세금도 못 내고 양도세를 빼주든지 뭘 해서 할 수 있게 숨통을 돌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팔으라고만 하면 그 빚은 뭐 나라에서 갚아줘요? 그녀는 현재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일해서 받는 돈은 고작 60여만 원. 세금 내기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그때 안 사고 차라리 남들 잘 쓰고 잘 먹고 잘 놀 때 그렇게 살 걸 허리띠 졸라매고 못 먹고 못 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택배를 한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하고 잘못 사는 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간다면 집을 차라리 안 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안 사지요. 이걸 겪은 사람이 사겠어요? 지난달 28일 취재진이 만난 60대 초반의 이모 씨. 그 역시도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3천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냈어야 했는데 이혼했더니 세금이 12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합의 이혼을 하고 4천만 원 나와야 될 게 120만 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성이잖아요. 그리고 합당성이 있어야 되고 멀쩡한 국민을 42년을 살았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부부를 나라에서 상처를 주고 이혼을 시킨 격이잖아요. 2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아내가 상속받은 한 상가주택의 부속 토지 10평 때문에 종부세 금액이 늘었다는 이 씨. 그는 현행 종부세법의 셈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속지만 돼도 거래가 안 되는데 부속지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땅을 누가 사냐고요. 그럼 이거 팔 수가 없잖아요. 지난달 24일 취재진이 만난 납세자들. 이들은 모두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한 350 이 정도 나와도 그럭저럭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9년도에는 780만 원 나와요. 그러니 20년도에는 1560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21년도에는 4,800만 원 돈이 나왔어요.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과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세액이 상승했습니다. 그거 내 돈 3억으로 해서 대출 사오면서 7억 주고 산 집이 그거나 있다고 이게 무슨 큰 죄인이라고 3천만 원을 내라니요. 예? 그것도 2018년도 200하는데 3천만 원 1100% 올랐어요.
제일 불합리한 게. 지금 서울지방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내는 분이 24%에 이르고 4분의 1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위 1% 세금이 아니라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내는 세금이 돼버렸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지만 보다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라고 하는 세금이 근본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보유세 본연의 목적이 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팔지 않고는 못 매기게 세금을 이렇게 매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정책적인 목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매년 그 보유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세부담이거든요. 어떤 이 입법 목적에 맞는 그런 핀셋과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그런 소유 목적이나 동기, 현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 그동안에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주택 숫자를 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왜곡된다든지 이런 게 많았거든요. 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죠. 상위 1%를 겨냥했다는 종부세.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 종부세 도입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국책 전문가 노영훈 씨. 당시 그는 왜 종부세 도입에 반대했던 걸까?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분에 해당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인프라가 제대로 깔린지를 한번 검토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례들이 이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형평성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세 대상이 몇 세대에 얼마나 되고 평균적인 부담액은 얼마나 되고 이분들이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는 일관성 없이 정치 셈법에 따라 바뀌어 왔다는 조세 정책이 납세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들 바뀔 때별로 보면 이 주택 종부세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세제임에는 분명해요. 종부세법 법안 1조에 법의 목적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 입맛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정말 나쁜 세금이죠. 그렇다면 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만드는 걸 서둘렀던 걸까? 종부세 설계에 참여했던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종부세 설계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야. 세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 바람에 나중에 해놓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해놓고 나니까 저 연금소득자들 문제 이런 거 못했고 그 다음에는 양도세 문제를 제대로 못 꺼낸. 당시 OECD 평균보다 낮았던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다는 김병준 전 정책실장. 원래 목적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추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취지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은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거래가세를 정상화한다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양도세를. 그래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낮춰준다는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그런데 양도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얻어맞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양도세 완화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순간에 보유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에 손을 못 댔다니까. 오히려 양도세가 강화돼 버렸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현재 이 종부세가 당시 도입 취지와 많이 변질됐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를 가지고 누르고 양도세를 가지고 누르니까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뭐 이래 돼 있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당초 종부세 계획 설계하셨던 거는 지금 좀 너무 다른 방향.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양도세가 세니까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오히려 부동산 과세 전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 구조 자체에. 그런 부분에서 이 진영을 떠나서 고민을 해야 된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던 보유세율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종부세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고 설계자조차도 종부세가 계획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일부 국민이 떠안아야 할까요? 오늘 탐사보도 7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